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27장 양자물리학입니다. 양자역학인데요. 27장에서는 양자역학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모두 다룰 수는 없고, 양자역학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논의가 됐던 그런 사항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중성 문제입니다.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관한 건데요. 그럼 먼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빛이 전자기파로 생각했을 때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나 광전 효과 실험이나 또는 컴퓨터 효과에 관한 실험들, 이런 실험 결과들은 전자기파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 발견된 실험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광양자 이론을 도입하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X선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3절, 4절에서 X선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6절로 가서 빛이 전자기파이면서 동시에 광양자, 알갱이의 성질을 띈다 하는 이중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물질도 반대로 대칭적으로 파동성을 띠지 않겠냐, 그렇게 6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물질의 파동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7절에서 파동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양자역학을 시작하는 그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이 불확정성 원리에서 양자역학을 이제 유도해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8절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장 1절에서 먼저 흑체 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흑체 복사가 뭐냐 하는 것하고, 그럼 이런 흑체 복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플랑크가 가설을 세우는데, 이제 물론 플랑크가 했던 그 계산을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랑크가 어떤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런 흑체 복사를 설명했다 하는 그 결과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가 뭐냐 그러면 먼저 물체의 열 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물체는 그 열역학에서 복사를 통해서 열이 이동하듯이 그런 방법인데, 그러한 그 복사를 계속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물체가 복사, 전자기 복사를 방출할 때 모든 온도에서 그 온도에 해당하는 전자기 복사를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온도라는 것이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뜨겁다라고 생각하는 물체에서 빛이 나온다 하는 거는, 열이 나온다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차갑다고 생각하는 그 물체에서도 그러한 낮은 온도에서도 전자기파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켈빈, 절대 영도 0켈빈을 제외한 모든 온도에서 물체는 그 온도에 따른 전자기파를 계속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열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복사의 성질을 조사해 보니까, 온도가 낮으면 주로 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가시광선 영역으로 빨간 빛이 나오고, 그러다가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은 흰색으로 보이는 그런 성질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적외선에서부터 가시광선, 자외선 영역까지 파장이 연속적인 분포를 이루면서 이러한 열복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열복사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물체의 구조에 따라서 이런 열복사가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물체의 구조를 배제하고 모든 열복사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물체를 흑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체, 블랙바디인데요. 이것은 이제 들어오는 모든 전자기파를 모두 흡수하는, 반사하지 않고 내뱉지 않고 모두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물체를 흑체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빛을 흡수하니까 색깔이 검은색으로 보이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러한 흑체는 없습니다. 실제 모든 물체는 흑체하고 다른 성질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상적인 그런 물체를 흑체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상적인 물체니까 실제 물체에서 나오는 것을 흑체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흑체 복사 곡선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흑체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금속 내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공동, 금속 내부가 뻥 뚫려 있는 공동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 있으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금속을 흑체로 본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왜 흑체가 되느냐?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구멍이 있으면 구멍에서 이제 통해서 빛이 들어오죠. 이렇게 전자기파가 들어오면 이 내부에서 반사되면서 반사 법칙, 그러니까 이 내부의 모양이 뭐 깔끔하든 울퉁불퉁하든 상관없이 각 주어진 지점에서 반사 법칙에 의해서 반사를 계속할 건데 이렇게 반사되다가 다시 요 구멍으로 나갈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이 구멍도 작고 내부에서 계속 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온 빛이 다시 빠져나가지 않고 이 안에 흡수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안이 뻥 뚫려 있고 거기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금속을 흑체로 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로 이 구멍을 통해서 빛이 나온다. 그러면 이 나온 빛이 다시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갈 확률은 또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 흡수하거나 항상 모두 방출하거나 하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흑체의 모형을 이제 온도를 바꿔가면서 여기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구멍에서 방출되는 복사선들이 복사 전자기파의 성질이 오직 이 공동벽, 이 물체의 벽의 온도에 의해서만 의존을 하고 다른 성질에 의해서는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흑체에서 나오는 이 복사선의 세기를 파장별로 또 공동 이 흑체의 온도를 바꿔가면서 그래프로 이제 그려본 것이 흑체 복사의 세기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온도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2000 켈빈, 3000 켈빈, 4000 켈빈 하면서 온도를 바꿔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빛을 파장별로 세기를 다 구분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하는 건데요. 요것을 이제 우리가 그 태양이랑 비교를 했더니 이 표면 온도가 5800 켈빈인 태양의 경우에는 이제 가시광선 영역의 복사가 집중적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 온도가 거진 6000 켈빈의 경우에는 가시광선 위주로 많이 그 방출이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가시광선이 다 섞여서 오게 되면은 흰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백색광 태양 빛은 흰색으로 우리가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곡선에서 이 세기가 큰 요 이제 봉우리가 지금 4000 켈빈일 땐 여기인데 태양일 땐 5800 켈빈이니까 얘가 조금 더 요 부분이 지금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 요 주변에 가시광선이 주로 태양에서 방출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태양보다 더 뜨거우면은 이 빛들이 이제 가시광선에 이제 더 짧아지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파란색 쪽으로 옮겨가는 거고, 태양은 빨간색도 골고루 나오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태양보다 차가운 별은 이제 요 파장이 커지는 쪽으로 봉우리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니까 주로 주황이나 빨간색으로 색깔이 보인다 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천체를 관찰해 가지고 흑체 복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사 곡선을 이제 완성을 했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러한 복사 곡선을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복사 곡선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건데요. 자, 근데 그 전에 어쨌건 이러한 복사 곡선에 대한 그 법칙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법칙을 먼저 소개를 하죠.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요거는 열역학에서 복사에 따른 그 열 방출에 관해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 인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물체가 시간당 방출하는 그 에너지는, 그 복사 에너지는 그 물체의 온도, 절대 온도 4제곱에 비례하고요. 물체 표면을 통해서 방출하니까 표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슈테판 볼츠만 상수가 있었고, 요 입실론이 있었는데 입실론이 1이면 흑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시간당 방출하는 총 에너지는 요 복사 곡선하고 비교를 하면은 바로 곡선 아래 넓이가 그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0 켈빈의 물체, 흑체에서 나오는 복사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요 넓이 있죠? 요 넓이를 다 모든 파장에 대해서 다
더해보면, 넓이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 3000켈빈의 4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에너지가 나온다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계산은 딱 봐도 어렵죠. 이게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그 결과만 지금 소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변이라고 하면 사실 와닿질 않는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 뭐가 이동하느냐? 요 흑체 복사에 이 최대의 세기를 갖는 파장 있죠. 요 파장이 이동하는 그런 것에 관련된 법칙입니다. 그래서 빈의 변이 법칙을 표시를 하면은 이 최대의 세기를 갖는 이 봉우리의 중심에 해당하는 파장을 람다 맥시멈 그러면 이제 2000켈빈인 경우는 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3000켈빈이면은 요게 람다 맥시멈이 될 거고 4000켈빈이면은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이 파장의 최대값을 갖는 최대의 세기를 갖는 파장의 그 위치가 파장 값이 온도에 따라서 거기다 온도를 곱한 것이 일정하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일정하다 하는 건데요. 일정한 값이고 그 일정한 값을 이렇게 이제 상수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높아지면 파장이 줄어듭니다. 최대 세기의 파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봉우리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이 최대 세기의 파장이 점점 짧은 쪽으로 이동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긴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아까 태양 얘기를 했죠. 태양은 가시광선 요 안에 최대 파장이 있는데 태양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요 최대 세기의 파장이 이제 자외선 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 쪽으로 이동한다 하는 것이 그것이 딱 이 변이 법칙에 따라서 기술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변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어떤 별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곡선을 찾아가지고 최대 세기의 파장을 측정을 하면은 그것하고 온도가 곱한 것이 이런 값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온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는데 가령 이제 최대 세기의 파장이 요만한 값을 갖는 별의 표면 온도는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온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10,000켈빈 정도 되는 온도다 하는 것을 이 변이 법칙으로부터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이 흑체 복사 곡선을 통해서 별도로 우리가 이제 이걸 전체를 다 설명하기 전에 이걸 별도로 각각의 법칙을 두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한 건데요. 이러한 법칙이 어떻게 유도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전자기파 이론으로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량자 이론을 도입을 했더니 이 두 가지가 깔끔하게 증명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생략을 합니다.